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현지 시각 지난 3월 31일 목요일에 있었던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연쇄 정상회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3월 31일 목요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지역 및 범세계 문제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헤이그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한미일 3국이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 등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 동맹 관계 발전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과 안보리 대북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 대통령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안보리 및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한편 회담 말미에 작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온전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님은 연쇄 정상회담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31일 목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2016년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정상들과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핵안보 위협 인식 세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님은 핵안보 국제 제도적 조치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시행하여 우리가 2016년 12월 IAEA 핵안보 강력급 국제회의 의장국을 수임하여 정상회의 종료 후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인 우리와 네덜란드가 정상회의 성과에 기여해 온 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아주경제 김동욱입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째였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그간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이행과 우리 정부의 평가와 우리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지하다시피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70호의 채택은 더 이상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핵심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제공간을 통해서 각국과의 협의 등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리 결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이 수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특히 지난 3월 31일 수요일 워싱턴 개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 제재 대상 원양해운 관리회사 OMM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편의 지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은 안보리 제재를 넘어서는 독자 제재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그리고 독자 제재 조치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보다 공고화되는 등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유엔 회원국들의 국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동기한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에게 대화 제스처를 건넸는데, 미국 외교 국방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미국도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도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선 비핵화 후 대화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의 물밑 접촉이라던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제 100일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에서 이행 조치에 대한 성과 말씀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으신데요. 먼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북한 국방위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모든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와 9.19 공동성명상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그 미국 정부의 아마 오늘 언론에 보도된 러셀 차관보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우리와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예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신데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네, 이거에서도 저희 위안부 합의가 어젠가 그젠가로 100일이 경과한 것으로 오늘입니까? 오늘 100일이 경과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현안으로서 난제 중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 알고 계다시피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국내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국내 수용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선 재단 설립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재단 사업을 통해서 합의의 기본 원칙과 목표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시안을 정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추후 재단 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 사항을 보아가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우방국의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논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 이상 변함없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 조야 내에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으로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정상 차원에서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각종 계기에 천명해 왔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데 그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의 진행 상황과 주요 후보들의 대외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를 포함하여 주요 후보들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접촉 강화 등을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을 파악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적이 전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어떤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핵동결하고 과거 핵활동 신고하고 그 IAEA 사찰단 복원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조건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건지 우리 정부 대화 재개 조건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 답변 과정에서도 있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지금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이미 답변 중에 일부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제 러셀 차관보가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이 지금은 제재 국면이고 북한과 대화할 상황이 아니다,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전략적인 셈법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의미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 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